안녕하십니까. 위버맨C 왓츠뉴 2023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웨비나는 저희 위버맨C 기술지원부가 준비한 내용으로 2시간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태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종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웨비나 시작부터 굉장히 웅장한 인트로 영상과 함께 여러분들을 맞이했는데요. 영상을 보고 나니 다가올 2023년에는 어떠한 변화들이 있을지 더 궁금해지네요. 네, 이번 2023 버전의 주제는 바로 더 스마트하고 더 빠르고 더 협력적으로 라는 주제로 찾아오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고 계시는 솔리드웍스랑 이 솔리드웍스를 3D 익스피리언스의 플랫폼에 연결해서 좀 더 스마트하고 좀 더 빠르고 좀 더 협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편의성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모든 작업이 장비빨이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많은 신기능들 중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내용들은 분명히 한정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사실 많은 기능이 개선이 되었지만 우리가 필요한 내용들이 어떤 기능들이 좀 신기능으로 추가가 되었는지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희 차장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걸 보니 발표 내용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자, 그럼 빨리 오늘 웨비나에서 다룰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죠. 네, 오늘의 토픽은 이렇습니다. 솔리드웍스 데스크탑 신기능 소개에 앞서 먼저 클라우드 제품에 대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품 개발의 미래, 이 주제로 새로운 솔리드웍스를 할 수 있는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2023 데스크탑 신기능을 소개해 드립니다. 강력하고 안정적인 솔리드웍스 신기능들, 3D CAD에서부터 시뮬레이션, PDM까지 주요 업데이트 사항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벤트입니다. 오늘 웨비나에는 모든 발표 세션이 끝나고 이제 퀴즈 이벤트가 진행 예정인데요. 퀴즈는 모두 객관식으로 출제가 될 거고요. 발표 내용이랑 모두 다 연관이 있는 내용들로 진행이 되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퀴즈가 끝난 후에는 설문조사가 QR코드와 채팅창 링크로 나갑니다. 아주 간단한 설문지이니 제출하시고 경품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문지를 제출하시면 추첨을 통해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를 50분께 선물해 드립니다. 그리고 설문지 항목 중에 클라우드 관련 제품 문의나 상담을 선택하신 분들은 핸드폰 거치대를 추가로 드린다고 하네요. 꼼꼼히 읽어보시고 잘 작성해 주시면 행운이 함께하지 않을까요? 네, 모두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면서 첫 번째 세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세션입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클라우드 제품 개발의 미래, 이 주제로 도승주 엔지니어와 주시우 엔지니어가 소개를 합니다. 두 엔지니어 발표 이후에는 제 옆에 계신 이제 김태순 부장이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의 몇 가지 업데이트된 사항들도 별도로 소개를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클라우드 제품 개발의 미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3 이노베이션 데이 클라우드 제품 개발의 미래에 대한 세션 발표를 맡게 된 도승주 엔지니어입니다. 내용은 디자인, 해석, 거버넌스 영역으로 순차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풀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인 3D 익스피리언스의 각 영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디자인 영역입니다. 앞서 간단히 설명드린 것 같이 디자인, 해석, 거버넌스, 마케팅 등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서는 사용자에게 다양하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솔루션들과 더불어 사용자의 편의성의 상징인 솔리드웍스와 조합된 토탈 솔루션을 우리는 3D 익스피리언스 웍스라고 합니다. 그중 디자인 영역인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는 솔리드웍스 3D CAD 솔루션을 클라우드 기반 제품인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 연결한 솔루션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들 아시다시피 솔리드웍스는 사용자에게 직관적이고 편리함을 제공하는 CAD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솔리드웍스와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는 굉장히 유사한 사용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업의 광범위한 업무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강력한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접목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 설계 솔루션에는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 오퍼 제품이 있는데요. 여기서 설명드리는 오퍼는 쉽게 말해 설계자가 설계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롤들을 패키지 형태로 조합을 해놓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 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림과 같이 롤은 목수, 건축과 같은 역할이고 앱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롤에는 하나 이상의 앱이 포함되어 있고 같은 앱은 다양한 롤에 중복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 오퍼 제품은 플랫폼에서 설치 타입의 네이티브 앱 형태의 솔리드웍스 커넥티드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는 복잡한 라이선스 관리가 필요 없고 로그인 방식을 지원합니다.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에서는 솔리드웍스 작업창에서 플랫폼을 바로 연결하여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관리까지 지원하고 있고 또한 이런 오퍼 제품에는 설치가 필요 없는 브라우저에서 사용 가능한 위젯 타입의 풀클라우드 캐드 등 다양한 앱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풀클라우드 캐드 앱을 사용해서 여러분은 고성능의 워크스테이션이 아니더라도 모바일 휴대폰, 태블릿에서 설계를 작성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들은 특별한 뷰어나 프로그램의 설치 없이 브라우저 내에서 설계를 확인하고 협업을 위한 결제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구조 해석을 통해서 제품을 검증하고 실사와 같은 렌더링으로 최종적으로 설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데스크탑 솔리드웍스와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의 차이점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는 기존의 솔리드웍스와 달리 인터넷상의 대시보드에서 앱을 클릭하여 설치를 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복잡한 라이센스 관리 없이 고유한 계정으로 로그인하는 형태입니다. 업데이트는 항상 최신의 버전을 사용하고 기본적으로 저장되는 공간은 클라우드 플랫폼 저장소에 저장되며 로컬에 저장하는 것은 엑스포트의 개념이 적용됩니다. 그럼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의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의 5가지 영역이 있고 그중 디자인 영역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영역에는 메커니컬, 쉐이프 앤 스타일, 이퀴먼트 시스템 이렇게 3가지 서브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28개의 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디자인 도메인의 대표 롤은 3D 익스피리언스 스탠다드, 프로페셔널, 프리미엄이며 솔리드웍스와 3D 익스피리언스의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롤입니다. 두 번째로는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 스탠다드, 프로페셔널, 프리미엄 패키지 제품은 방금 말씀드린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의 3D 크리에이터와 3D 스컵터 롤을 포함하며 프리미엄 패키지 제품은 구조 해석 시뮬레이션 롤인 3D 익스피리언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디자이너를 같이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롤에 대해서 소개드리면 좋겠지만 오늘 디자인 세션에서 준비한 롤은 앞서 말씀드린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는 3D 크리에이터, 3D 스컵터 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크리에이터와 3D 스컵터 롤은 둘 다 별도의 설치가 필요 없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클라우드 환경에서 기계 설계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3D 크리에이터의 롤에 포함되어 있는 엑스디자인 앱 같은 경우 대부분 알고 계시는 솔리드웍스 데스크탑의 기능과 UI가 비슷하여 익숙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앱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3D 스컵터의 엑스쉐이프 앱은 기존의 솔리드웍스와 다른 방식의 곡면 작업에 특화되어 있는 앱입니다. 점, 선, 면, 요소들을 이용하여 밀고 당겨 쉽게 곡면을 생성할 수 있는 형태의 섭 디비전의 모델링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앱입니다. 자, 그럼 먼저 엑스디자인의 앱의 기능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노베이션 데이에서는 엑스디자인의 전반적인 내용을 전부 설명드리는 것보다 솔리드웍스와 비교해서 좀 더 차별적인 기능을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생각되어
간단히 준비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은 내용을 담을 수는 없어 두 가지 기능으로 준비를 했고, 첫 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은 디자인 가이던스라는 기능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기획하고 설계하신 다음에 검증을 통해서 제품을 생산하지만 설계자의 역량에 따라서 검증 단계에서 재설계를 수차례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계자는 초기 설계 단계나 재설계를 하실 때 간단한 제품이라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디자인 가이던스의 기능을 이용하면 크기, 구속 조건, 하중 및 재질 등을 고려한 가이드 형상을 생성할 수 있어서 설계자에게 부담을 덜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준비한 선반 지지대 모델링 영상을 보시면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D 크리에이터 롤의 XGIN 앱을 열고 스케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하시던 솔리드웍스의 UI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존의 시뮬레이션 기능과 달리 닫혀있는 스케치의 조건을 주어 가이드 형상을 생성하기 때문에 고정되는 영역과 하중이 부과되는 영역만 스케치를 하여 작업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정 영역, 하중 영역만 스케치를 그렸고요. 그런 다음에 첫 번째로 클램프라는 기능을 통해 고정할 영역을 지정해주고 600N의 하중을 타원형 프로파일에 적용하였습니다. 그 다음 재질과 볼륨 영역, 생성되는 질량을 조절하여 생성을 진행합니다. 여기에 결과값에서 생성된 형상의 질량을 스크롤바를 조절하여 추가로 형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빠르게 웹상에서 연산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생성된 형상은 단순히 대략적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프로파일을 스케치로 변환하여 필요한 부분을 정밀하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프로파일 작성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프로파일을 추가합니다. 간단하게 프로파일을 작성해 봤고요. 이런 가이드된 형상을 바탕으로 실제 생산 조건에 맞게 모델링된 제품도 새로운 조건으로 재설계를 위한 가이드 형상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하중이 부과되는 영역만을 스케치를 하는 중이고 하중이 406턴으로 낮게 부과하여 경량화를 목적으로 재설계를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질과 볼륨 영역, 생성되는 질량을 조절해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00N으로 하중을 부과하였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재설계 기능을 클릭해서 새로운 모델링으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을 누르고 조금 전과 같이 빠른 연산을 진행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중간에 보강대 부분이 얇아진 재설계 형상이 생성이 됩니다. 네, 기존에 있던 바디 부분을 숨겨주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형상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를 근거로 내부 보강대에 컷을 해서 재설계 작업을 완성하였습니다. 디자인 가이던스를 이용하면 설계자의 기존 경험에 의한 설계가 아닌 해석 기반의 설계와 검증을 동시에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소개드릴 기능은 AI 기반 기능으로 설계자의 설계를 쉽게 도와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첫 번째 셀렉트 헬퍼 기능입니다. 솔리드웍스에 있는 선택 도구와 흡사하지만 흡조 도구를 통해서 설계자의 의도와 맞는 요소로 변경하여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케치 헬퍼 기능으로 일반적으로 스케치 패턴을 할 수 없는 스케치를 XDizain에 탑재된 인공지능 기반으로 파악해서 작성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화 상자로 반복적인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반 기능과 함께 언제 어디서나 데스크탑뿐만 아니라 태블릿 모바일 기기 등에서도 설계하여 모델링에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XDizain에서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기능은 직접 편집 기능입니다. 스텝 IGS뿐만 아니라 XDizain에서 호환되는 다양한 확장자의 파일을 편집,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의 피처 인식 기능과 달리 피처를 수정하는 게 아닌 지오메트리 자체를 수정해서 보시는 사진과 같이 좀 더 확장된 직접 수정 기능으로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엑스쉐이프 앱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솔리드웍스에서는 정확한 데이터와 곡선을 기반으로 공면을 생성해서 방식이 까다롭고 데이터가 무겁지만 엑스쉐이프에서는 미국의 애니메이션 회사인 픽사에서 개발한 섭디비전 기법을 적용해서 섭디비전, 이름 그대로 면을 세분화해서 그 요소를 이용해 렌더링에서도 특히 용이한 깔끔한 곡면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으로 초계 설계뿐만 아니라 3D 스캔 데이터의 편집 및 역설계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엑스쉐이프는 양식화된 바디를 생성한 후에 면, 모서리, 점, 루프를 조절해서 형상을 제어하므로 굉장히 직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델링은 앞서 말씀드린 섭디비전 모델링 환경을 채택한 앱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다만 엑스쉐이프는 플랫폼의 특성으로 설치 없이 태블릿이나 모바일 환경에도 얼마든지 작업할 수 있습니다. 푸시앤풀을 이용하여 형상을 모델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면을 조절하거나 편집하는 데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고 대표적으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에 있는 루프에 맞게 곡면을 생성하거나 수정을 도와주는 채우기 기능과 평면을 기준으로 대칭되는 대칭 기능,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기존에 생성하는 방식과 차별화된 곡면을 생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능으로 3D 스캔 데이터에 소실되거나 거친 표면을 빠르고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기능들을 바탕으로 간단한 설계 영상을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3D 스culptor의 엑스쉐이프 앱을 실행했습니다. 저는 이미지 파일을 참조해서 작업했고 보시는 것처럼 반죽과 같은 바디를 생성해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대략적인 크기를 맞춰주신 후에 세밀한 조절을 위해 여러 개의 루프를 생성합니다. 여러 점을 선택한 후 마우스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을 그려 자동으로 맞출 수 있도록 작업했습니다. 이 형상은 좌우 대칭이 되는 모델링이므로 좌우 대칭 기능을 이용해서 양쪽을 맞춰주도록 하였습니다. 양쪽의 크기를 적절히 맞춰주신 후에 디테일한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무스한 곡면이 아닌 평평한 면을 만들어서 돌출 형상을 맞춰줍니다. 끝점을 당겨서 이미지와 맞게 형상을 변형하였고요. 위쪽 부분도 똑같이 작업한 후에 추가로 루프를 삽입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모델의 형상의 이미지에 맞게 작업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앞쪽 면을 잘라내어서 깔끔하게 맞춰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듯 엑스쉐이프의 기능들을 이용하시면 누구나 쉽게 모델링 설계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롤 모두 설치가 필요 없고 웹브라우저를 실행할 수 있는 모든 기기에서 사용하실 수 있으며 하드웨어와 무관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고사양의 PC 구매를 하는 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설계자를 도와줄 수 있는 유용한 기능과 플랫폼의 유연함으로 빠른 제품화를 도모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의 해석 부분에 대하여 주시우 엔지니어가 발표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뮬레이트 세션의 진행을 맡은 미오매지 주시우 엔지니어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제품 검증을 위한 해석 업무에 집중된 시뮬레이트라는 도메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뮬레이트 도메인은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의 플랫폼 환경에서 정적 비전형 구조 해석부터 유동 해석, 플라스틱 사출 전형 해석, 전자기장 해석 등 서브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뮬레이트 도메인은 이런 역할들을 통해 설계자부터 해석 전문가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정확하고 강력한 해석 결과를 제공합니다. 이 네 가지의 서브 도메인 중에서
먼저 구조 해석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뮬레이트의 구조 해석을 이용한 솔루션은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고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바쿠스 솔버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데스크탑 제품인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서는 제공하지 않는 옵션들을 제공해서 매우 강력하고 완벽한 솔루션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의 스트럭처럴 롤에는 다양한 메쉬 유형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편리하게 전처리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강력한 메쉬 기능으로 지오메트리 오브젝트의 오차를 감소시켜 해석 모델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접촉 비선형 해석이나 고무 재질의 비선형 해석에 대한 솔루션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 탄성 계수로 그 거동을 예측할 수 없는 초탄성체인 고무 재질 같은 경우나 일반적인 접촉 비선형 해석은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복잡도에 대한 제한이 있지만 아바쿠스는 보다 강력한 비선형 솔버를 사용하여 이러한 상호 접촉 문제를 다양한 옵션을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실제 세계는 비선형적이고 멀티피직스, 즉 다중물리 환경이기 때문에 산업계의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 다중물리가 고려되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존의 해석 솔루션은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구조 문제만 따로 분리해서 해석을 시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시뮬레이트에서는 아바쿠스의 다중물리 기능으로 사실적이고 완벽한 물리학 종합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아바쿠스 기술로 대변형과 충돌 등 실제와 같은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얻을 수 있으며 첨단의 다축 피로 해석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FECF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의 피로 수명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바쿠스 솔버라는 이점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소개드릴 이점으로 이렇게 다양한 구조 해석 시뮬레이션을 단일 환경에서 구동하실 수가 있는데요. 솔리드웍스에는 스탠다드, 프로페셔널, 프리미엄 제품이 있듯 스트럭처럴 롤에도 사용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스터디의 유형에 따라서 총 6가지의 롤로 나뉘어집니다. 프로젝트 요구사항에 맞게 시뮬레이션 솔루션을 선택 및 확장하여 다양한 구조 해석 솔루션을 하나의 단일 환경에서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점은 이렇게 강력한 솔루션을 아주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양하고 강력한 기술들을 해석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설계자 혹은 비전문가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어시스턴트 패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진행하게 되면 다양한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트는 어시스턴트 패널을 이용해 단순히 순서를 따라 진행하면서 누락된 단계나 다음 단계를 미리 확인해서 해석 진행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보면서 구조 해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해석을 진행할 버클 모델링을 불러오고 스트럭처럴 퍼포먼스 엔지니어 롤을 이용해서 비선형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일단 해석을 진행하기 전에 타이틀과 설명을 간단하게 입력하고 구조 해석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지금 진행할 시나리오는 버클을 일정 변이값만큼 밀어넣기 위한 힘의 값을 구하는 해석 시나리오입니다. 구조 해석을 보다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 어시스턴트 패널을 활성화해 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석을 진행하기 위해 메쉬를 설정해 주겠습니다. 적절한 메쉬의 타입과 메쉬의 크기, 비율을 설정하고 설정한 메쉬가 모델에 적절히 입혀졌는지 모델 형상을 숨기기 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메쉬가 적절히 생성된 것을 확인했으니 다음으로 커플링 접촉 조건을 설정해 주겠습니다. 이 버클의 양쪽 면을 선택해서 두 강체를 연결하는 커플링 접촉 조건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관성 효과가 무시되는 안정적인 문제의 정적인 해석을 진행하고 이 시간에 따른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 접촉 시간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결 속성으로 버클이 서로 접촉되는 부분에 마찰 계수를 입력해 주겠습니다. 마찰 계수는 0.1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델의 구성 요소 간 접촉을 추가로 설정해 주고
경계 조건으로 버클의 바닥면을 고정시켜 주겠습니다. 그 다음 버클이 Z축 방향을 제외한 다른 위치로 움직이거나 회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고정적인 변이를 설정해 줄 겁니다. Z축을 제외한 X, Y, 그리고 회전축을 다 잠금해 줍니다. 이제 Z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4만큼 변이값을 입력하여 버클이 아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설정해 주었습니다. 마이너스 14로 입력을 하고 방향이 맞게 설정됐는지 노란 화살표의 그래픽으로 체크를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얻고자 하는 해석의 결과값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먼저 반력값을 선택해서 버클을 밀어 넣었을 때에 필요한 힘의 값을 산출하고요. 이어서 변이값도 같이 산출해 보겠습니다. 모든 설정을 마치고 해석 솔루션을 실행합니다. 해석은 하드웨어 자원이 아닌 클라우드 자원을 이용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결과값을 데이터로 확인하고 추가로 3D 그래픽을 통해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조 해석에 대해 소개해드렸고 다음으로 두 번째 서브 도메인 유동 해석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동 해석을 담당하고 있는 플루이드 다이나믹 엔지니어의 롤은 다음과 같은 강점이 있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플루이드 다이나믹 엔지니어는 CFD 기술을 기반으로 란스라는 방정식을 활용해서 K 입실론, K 오메가, 스팔라트 알마라스의 난류 모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K 입실론 난류 모델은 밀폐 공간에 대한 내부 해석에 적합한 모델이고 K 오메가 난류 모델은 건물이나 자동차 같이 외부 유동에 적합한 모델입니다. 스팔라트 알마라스 난류 모델은 항공우주 산업에 적합한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난류 모델들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해석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강력한 유동 및 열교환 해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플루이드 다이나믹 엔지니어는 데스크탑 제품인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압축성 유동이나 열 교환, 자유 표면 등의 해석을 더 심도 있게 다룰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유체와 구조 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완벽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유동 해석 결과가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만 확인이 가능했지만 플루이드 다이나믹 엔지니어는 유동 해석 결과가 구조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구조 변형이 유동에 미치는 영향까지 양방향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유동 해석 시뮬레이션 예시 영상으로 모터바이크의 배기에 대한 유동 해석 솔루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루이드 다이나믹 엔지니어의 롤을 이용해서 CFD 시뮬레이션을 생성해 주겠습니다. 유동 해석 또한 어시스턴트 패널을 이용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모델에서 전체 유체 영역을 지정하고 흡입구 및 배출구 그리고 다공성 영역의 구역을 각각 설정해 주겠습니다. 유체의 재질은 에어로 설정해 주고요. 그리고 고체의 재질은 다공성 단면으로 각각 설정해서 재질 설정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물리 조건을 설정해 주고 흡입구의 경계를 지정해서 유량을 0.1kPs로 설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배출구 경계를 지정하고 압력을 설정해 줬습니다. 이후에 다공성 영역을 지정하여 점성 저항과 관성 저항의 조건을 차례대로 입력합니다. 이제 메쉬 작업을 진행해서 모델에 메쉬를 입혀주겠습니다. 모든 조건값을 설정해 주어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겠습니다. 이 결과값으로 압력, 속도 벡터의 결과값, 그리고 절대압 및 게이지압 등의 값을 3D의 그래픽을 통해 확인해서 솔루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시뮬레이트의 서브 도메인은 플라스틱 인젝션,
사출 성형 해석입니다. 사출 성형 해석도 시뮬레이션 도우미를 통해 쉽게 해석 솔루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직관적이며 학습 곡선을 최소화하는 안내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간단하게 금형 냉각, 충전 및 포장, 성형 결합 예측 등의 솔루션을 얻고 자동화 메싱을 통해 분석을 쉽게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산업, 모든 워크플로우를 단일의 롤로 수행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인젝션 엔지니어 롤은 충전 해석, 냉각 해석, 보합 해석, 변형 해석 등 다양한 사출 성형 해석의 솔루션을 단일의 롤로 진행합니다. 사출 성형 해석을 다음 영상의 간단한 예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출 성형 해석의 시나리오는 이중 사출 성형의 주입 및 채우기 패턴의 솔루션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먼저 플라스틱의 주입 순서를 설정해 주겠습니다. 부품 본체를 첫 번째 순서로 지정해 주었고, 다음으로 오버몰드를 두 번째 순서로 지정했습니다. 다음으로 플라스틱 인젝션 엔지니어에서 제공하는 4,000개 이상의 재질 라이브러리에서 이중 사출의 재질 두 가지를 각각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 후에 시뮬레이션 제조 프로세스를 설정합니다. 온도 및 주입 속도, 분사 압력, 중력, 방향 등의 기본 매개 변수값이 제공되며 필요에 따라서 사용자가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플라스틱이 주입되는 위치의 경계 조건을 설정합니다. 이중 사출의 첫 번째 재질 주입 위치를 정하고 다음으로 두 번째 재질의 주입 위치를 정합니다. 이제 모든 조건값을 입력해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겠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역시 클라우드 자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사출에 대한 채우기 패턴 솔루션을 그래픽으로 확인합니다. 첫 번째 재질이 먼저 채워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질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앞면과 뒷면의 뷰를 같이 배치해서 채우기 패턴 솔루션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서브 도메인은 전자기장 해석입니다. 오늘날 IT 기술은 빠른 속도로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전자제품과 무선통신은 우리 생활에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용 범위는 특정 산업 및 서비스를 넘어서 전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시장 변화에 따라 다양한 산업군에서 저비용의 정확한 전자기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전자기장 해석은 업계에서 입증된 CST 스튜디오 스위트로 구동이 됩니다. 이 CST 스튜디오 스위트를 통해 시스템 조립 및 모델링, 그리고 생물학적 전자기학, PCB 설계와 분석, 고주파 및 저주파 전자기장 시뮬레이션의 솔루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전자기장 해석의 시나리오는 배터리 무선 충전 시의 고주파를 측정하는 시뮬레이션입니다. CST 스튜디오 스위트로 모델을 가져와 확인합니다. 모델의 안쪽에 배터리 위치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서 미리 작성되어 있는 도킹 스테이션 모델 및 무선 충전 코일을 인포트해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불러온 이런 모델들을 적절한 위치에 따로 배치를 해줘야 되는데 모든 구성 요소를 올바른 위치에 자동으로 스냅하는 유저 앵커 포인트 기능으로 인포트한 부품들을 간단한 스냅으로 고정시켜 주겠습니다. 먼저 도킹 스테이션을 배치 및 고정하고 추가로 무선 충전 코일을 적당한 위치에 방향을 맞추어서 고정해 주겠습니다. 이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작성합니다. 프로젝트 유형으로 고주파수를 선택하고 주파수 솔버를 선택합니다. 시뮬레이션과 메시는 모델 및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충전 코일 및 배터리 주변에 자기장 솔루션이 작성되었습니다. 방금 작성된 솔루션을 도식으로 전환하여 매칭 회로를 설정합니다. 도식을 배열하고 전기 용량 및 유도 용량을 입력해서
S 파라미터를 계산해서 무선 충전의 최대 전력값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산 결과 최대 6.78MHz의 전력을 전송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구조해석, 유동해석, 사출 성형 해석, 전자기장 해석이 포함된 3D 익스피리언스의 시뮬레이트 도메인에 대해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도승주 엔지니어의 거버넌스 세션 발표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의 마지막 세션인 거버넌스 영역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클라우드에 통합된 제품 수명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이미지와 같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의 5가지 영역 중 거버넌스 영역입니다. 3D 익스피리언스의 거버넌스 영역의 명칭인 에노비아는 솔리드웍스 CAD와 통합, 라이프 사이클 관리, 프로젝트 관리, 업무 및 리소스 관리, 탑다운 설계 반복론 구축, 그리고 제조를 위한 BOM 구성, 변경 및 이슈 관리 등을 통해 통합 엔지니어링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러한 기능들이 모여 통합된 엔지니어링 환경인 에노비아는 웹브라우저 기반의 클라우드에서 운영되는 PLM 시스템입니다. 거버넌스 도메인에는 35개의 롤이 있고 역할과 쓰임에 따라 4개의 서브 도메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중 몇 가지 롤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브 도메인 플랜의 프로젝트 플래너 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롤은 팀 기반의 프로젝트 계획이나 실행을 통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역할로서 실시간 프로젝트 관리 환경을 제공하고 프로젝트 계획 및 리소스 관리, 일정이나 업무, 산출물 등을 연계해서 관리합니다. 프로젝트 태스크 관리 단계에서는 할 일, 작업 중, 완료됨과 같이 직관적으로 테스트 정보를 관리하며 프로젝트 일정 관리에서는 프로젝트 일정의 정보가 실시간 간트 차트로 표시되고 앞에 말씀드린 태스크와 모든 정보가 연결되어 업데이트됩니다. 프로젝트 대시보드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요약 정보를 제공하고 확인 가능할 수가 있고요.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에서는 태스크에 대한 모든 산출물 정보를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서브 도메인 콜라보레이션의 콜라보레이티브 비즈니스 이노베이터 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롤은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조직 내 모든 구성원들이 컨텐츠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협업하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3D 대시보드, 개인별로, 부서별로 필요한 정보를 취합할 수가 있고 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WWW는 흔히 저희가 사용하는 월드와이드 웹이죠. 자주 접근하거나 고객사 또는 설계팀에서는 구매품 등에 필요한 웹페이지 등을 구성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D 스윕은 업무용 SNS 형태의 소셜 커뮤니티로서 사내 커뮤니티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형태로 페이스북 같은 것들이 있겠죠. 네, 다음은 3D 플레이입니다. 플랫폼에서 2D, 3D 등 각종 데이터를 검토하는 뷰어 역할로서 로컬 저장된 데이터도 외부로 불러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같은 서브 도메인 콜라보레이션의 콜라보레이티브 인더스트리 이노베이터 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롤은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고 전자결제, 태스크 관리 등을 통해 여러가지 컨텐츠와 데이터를 관리하고 공유할 수가 있고요. 실시간 협업을 지원하는 PLM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네, 그래서 콜라보레이티브 태스크는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실시간 태스크 관리를 하는 기능이고 콜라보레이티브 라이프 사이클은 설계 데이터에 대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슈 매니지먼트는 설계 이슈에 대한 관리, 그리고 담당자 상태 등의 모든 이력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가 있고요. 북마크 에디터는 웹 기반의 폴더 형태로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윈도우의 폴더 레벨과 같습니다. 그 다음 프로덕트 익스플로러는 3D 설계 데이터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번째는 서브 도메인 디벨롭 앤 릴리즈의 콜라보레이티브 디자이너 포 솔리드웍스 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롤은 솔리드웍스 데스크탑과 3D 익스피리언스 웍스 플랫폼을 통합하여 효율적 CAD 데이터 관리와 협업 환경을 제공해서
화면에 보시는 부분과 같이 솔리드웍스의 플랫폼 환경이 애드인되어 앞에서 말씀드린 플랫폼의 여러 내용이 통합되어 사용됩니다. 그럼 좀 더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의 NOVI의 여러 기능을 통해서 보고 계시는 사진과 같이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분담하고 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업무 환경 단계에서 대시보드를 통해서 협업 환경을 구축하고, 프로젝트 관리 단계에서는 전체 및 개별 일정을 확인하고 담당자, 산출물, 전체 진도 상황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 설계 단계에서는 탑다운 설계, 협업 설계,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제조 지원 단계에서 BOM 구성을 하고 데이터를 배포한 다음에 변경 이슈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앞의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한 워크플로우 시나리오를 작성해 봤는데요. 시나리오는 기존에 완료된 설계 데이터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가정에서 플랫폼의 기존 설계 데이터를 참고하여 새로운 설계 데이터를 구성해서 작업하는 내용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팀장의 역할, 팀원의 역할로 구분해서 영상을 구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워크플로우 시나리오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설계팀장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합니다. 이때 필요한 내용과 제목을 입력한 뒤에 프로젝트를 생성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프로젝트에 필요한 작업들을 프로젝트 플래너에 추가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기간과 내용을 입력해서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한 작업의 담당자, 기간, 상세 내용을 설정하고 저장을 진행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작업을 더 만들고 앞의 내용과 같이 마찬가지로 상세 내용을 작성합니다. 생성한 프로젝트와 작업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현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일스톤 생성을 통해서 중요한 시점에 대하여 표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과 날짜를 선택한 뒤에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작업 간 완료 및 시작 지점을 연결해서 프로젝트의 스케줄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북마크 폴더 생성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프로젝트의 북마크를 쉽게 생성할 수가 있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성을 하실 때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윈도우에서 폴더 레벨을 생성하는 것과 같이 북마크에서도 레벨이 구성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프로덕트 구조 검토 단계입니다. 설계팀원의 역할로 넘어왔고요. 3D 익스피리언스 검색 기능과 6W 태그를 활용해서 설계 중인 파일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검색된 설계 데이터의 트리 구조 및 3D 형상도 웹상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가 있고 드래그 앤 드롭으로 쉽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 설계를 위해서 기존 데이터를 재활용해 보겠습니다. 새로 저장할 이름을 설정한 뒤 재사용할 부품들을 선택해서 추가적인 작업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사용하지 않을 부품은 제외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새롭게 저장된 설계 데이터를 검색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외를 시킨 데이터는 포함되지 않고 최상위 파일 이름은 변경되어 구성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계에 필요한 부품 구조를 프로덕트 구조 검토 단계에서 쉽게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 및 템플릿을 설정해서 생성을 하면 새로 생성된 데이터가 포함되어 구성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작성한 북마크에 문서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신규 설계건에 대한 참고 자료, 이미지 같은 것들을 북마크에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할당된 작업 상태를 변경하고 설계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의 데이터를 솔리드웍스로 오픈을 하고요. 웹상에서 쉽게 버튼을 클릭해서 솔리드웍스를 다이렉트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플랫폼상에서 어셈블리 구조를 추가한 내용에 대하여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작업을 진행한 뒤에 완성된 설계 데이터를 플랫폼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장과 동시에 북마크 지정을 통해서 설계 데이터를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다음 단계로 플랫폼에서 작업 중인 태스크로 접근해서 진행 사항을 업데이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업데이트하면서 코멘트를 남길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 단계로 새로 추가한 부품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합니다. 네, 진행 간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완료된 설계 데이터는 작업 완료 상태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은 다시 설계팀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설계 데이터에 대한 리뷰를 진행을 하고요. 3D 마크업 앱을 통해서 설계 데이터를 검토를 합니다. 네, 뷰 컨트롤을 통해서 외관을 검토를 진행하고 더불어 단면도 기능을 통해서 제품 검토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측정이 필요하다면 하단의 측정 도구를 통한 제품 사이즈를 다이렉트로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네, 확인 중에 수정 사항이 발견이 되면 즉시 코멘트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개의 코멘트를 작성을 할 수가 있고 수정 사항을 작성한 마크업을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장한 마크업은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설계 변경 이슈 생성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설계 변경 중에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이슈를 만들어 공유할 수 있습니다. 변경 요청한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슈 생성을 진행합니다. 제목과 내용을 기재하고 변경 데이터와 관련 사항에 대하여 데이터를 첨부하여 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웹상에서 바로 불러 들어올 수가 있고 다음에 보다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해당 위치를 표시해 준 뒤에 담당자를 지정해서 업무 분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성된 이슈는 이슈 매니지먼트에서 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담당자는 내용을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정리하자면 3D 익스피리언스의 거버넌스 영역인 에노비아는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커넥팅 피플.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안의 모든 데이터는 회사의 모든 부서에서 검색 및 재활용이 가능하고 데이터 간 연결되어 관리할 수 있는 커넥팅 데이터. 회사 상황에 맞는 프로세스, 결제, 변경, 이슈, 구축 및 관리를 하는 커넥팅 프로세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클라우드 세션의 마지막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솔루션들을 제공하는 다소 시스템의 브랜드인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의 몇 가지 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D 익스피리언스는 클라우드 기반으로서 설치와 배포가 용이합니다. 둘째, 검증된 다소 시스템의 플랫폼의 데이터 보안으로 한층 안전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셋째,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기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 작성된 프로그램에 따라 시스템 운영 및 관리가 용이합니다. 다섯째, 서버나 프로그램 등 특별한 구축이 필요하지 않아 TCO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방식의 브라우저로서 신속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점들과 함께 설계, 제조, 마케팅, 그리고 서비스까지 전체 솔루션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소개해드린 내용은 아직은 익숙하지 않으실 클라우드 제품이기에 좀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드린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이 클라우드의 최신 버전인 What's New FD04에 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소개해드릴 룰은 에코 디자인 엔지니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최근에 환경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에코 디자인 롤 같은 경우에는 주어진 친환경적인 목표 대비 혁신적 설계를 위해 효과적인 생애 주기 평가 학습을 할 수 있는 도구로 그 다양한 방법으로 환경을 평가할 수 있고요. 환경 측정 방법이나 정의된 목표를 지향을 하고 이 영향을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뭐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그 솔리드웍스 서스테너빌리티라는 제품이 플랫폼 버전으로 나온 거라고 이해를 하셔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3D 디자인 쪽에 기본 베이스 롤에 대해서 추가되거나 강화된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D 크리에이터 롤에서 복잡한 필렛 형상의 적용 기능 개선 및 오류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로 피드백을 강화시켰고요. 그리고 작업 모음에 통합된 북마크를 이용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상위 스케치 편집, 그리고 물성치 대화 상자를 통한 부품 속성 확인, 어셈블리 패턴을 사용을 하시거나 설계 지원에 스케치 헬퍼를 사용을 함으로써 굉장히 효과적인 도구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매뉴팩처링 디피니션 크리에이터 롤에서는 새로운 문서 세트를 저장할 협업 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 전반에 통용되는 GIS가 문서 표준으로 선택되었고요. 도면 작업에 특화된 마우스 제스처도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솔리드웍스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솔리드웍스 기능 쪽에서는 관련 데이터가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 안에 있거나 혹은 로컬 PC에 있더라도 어떤 위치에 상관없이 콘텐츠에 더 빠르게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강화되었고요. 그리고 새 어셈블리 또는 부품을 새 이름으로 저장할 때 참조 도면을 포함하는 기능으로 저장할 수 있는 절차를 간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서 모델을 탐색하는 동안 어셈블리 구조에서 도면을 쉽게 찾고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이해 관계자와의 협업 속도가 증진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뮬레이션 부분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구조 쪽인 스트럭처럴 시뮬레이션 쪽에서는 그 리니어 스트럭처럴 밸리데이션 앱이 추가가 됨으로써 이 보다 정확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국부적인 메시 조절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뭐 메시 생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 기능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뭐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또는 추가적으로 커플링 어라운드 홀이라는 새로운 커플링 기능이 추가됨으로써 홀들 간의 커플링을 작성하라는데 굉장히 그 도움을 많이 주는 내용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멤브레인, 밴딩 스트레스 등을 추출하여 활용하는 스트레스 리니어라이제이션 기능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리니어 다이내믹스 관련 시간 영역 및 주파수 영역 기반의 피로 해석 수행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파라메트릭 디자인 스터디 앱과 듀라빌리티 기능을 함께 활용을 해서 피로 해석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커플드 멀티피직스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 기능은 유동 해석에서 구조 해석으로 결과를 전이시켜서 해석을 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뭐 알고 계시는 그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으로 넘기는 그 1A FSI 기능과 유사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플리드와 플라스틱 시뮬레이션 쪽에서는 비점성 오일러 솔버가 제공됨으로써 이 외부 이동 해석 시뮬레이션에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경계층의 아웃풋 리퀘스트 기능이 향상됨으로써 경계층에 대한 아웃풋 리퀘스트를 보다 쉽게 생성하고 관리하고 삭제할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 편의를 위한 어시스턴스 커맨드 창이 추가가 되고 커플드 솔버가 개선되고 로컬 시뮬레이션의 메모리 제어 기능이 향상되었습니다. 자, 거버넌스 영역에 추가된 기능, 강화된 기능들은 콜라보레이티브 인더스트리 이노베이터와 체인지 매니저 쪽 롤의 기능들입니다. 새 브런치 옵션이 사용 가능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구조를 살펴보거나 필터를 적용을 할 때, 그리고 구조에서 각 객체를 브런치, 재사용, 제외 중 선택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실현 항목 무시됨이라는 명령이 추가가 돼서 유효하지 않거나 고려할 필요가 없는 항목은 승인 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그 변경 프로세스에 포함되지 않는 이런 기능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으로도 잘 활용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관리 도구의 설정으로 프로덕트 스트럭처 익스플로러에서 제품 구조 보기를 설정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플래너 쪽에 APQP와 PPAP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템플릿이 추가가 돼서 업계 표준에 맞게 조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고요. 프로젝트 플래너에서 작업을 복사할 수 있는 기능들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복제 명령 같은 경우에는 상황 메뉴나 작업의 정보 패널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클라우드 제품의 어떤 기본적인 기능 외에 클라우드 제품은 아시는 것처럼 항상 최신 버전을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최근 버전, 제일 최신 버전인 FD04의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세션인 클라우드 소개 세션이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발표해 주신 세 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이 클라우드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라는 요 내용 자체가 상당히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솔리드웍스가 그대로 플랫폼, 클라우드 쪽으로 올라가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조금 더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윈도우 10 버전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지만 윈도우 11 버전이 올라왔죠. 윈도우 11 버전도 약간 낯선 감이 있지만 금방 적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솔리드웍스를 사용하시면서 플랫폼 쪽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약간의 낯선 감이 있지만 쉽게 적응하실 거라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세션인 솔리드웍스 데스크탑 2023 신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어떤 엔지니어가 소개를 해주시나요? 네. 솔리드웍스 데스크탑 2023 신기능은 박태준 엔지니어와 김다정 엔지니어가 바통을 이어받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같은데요. 획기적인 신기능과 어떤 기능이 개선되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먼저 CAD 제품을 소개할 박태준 엔지니어입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신기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정의 신기능입니다. 2023 버전에서는 기본값으로 재설정 버튼으로 도구, 커맨드 매니저 전체를 재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옵션 쪽이나 UI 쪽 사용자 요소들로 초기화가 필요한 부분에 적절히 사용될 것 같습니다. 코멘트 신기능입니다. 코멘트 부분에서 글씨를 굵게 기울임꼴 또는 밑줄 및 수식자를 통해 텍스트를 강조할 수 있게 되었고 클릭 한 번으로 코멘트의 스크린샷도 추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능 신기능입니다. 정밀도 옵션을 사용하여 뷰를 조작할 때 성능을 향상되었습니다. 모델의 일반 품질과 은선 및 실선 모드에서 성능이 향상되었습니다. 렌더링 신기능입니다. 옵션을 켜고 향상된 그래픽 성능을 켜주고 FPS를 테스트해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겠습니다. 향상된 그래픽 성능 옵션을 켰을 때와 껐을 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대 141%의 그래픽 성능이 개선되었습니다. 다른 3D 모델들의 차이점입니다. 부품 수가 많은 것들이 효과가 더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2023에서 업그레이드된 코멘트입니다. 코멘트는 텍스트를 굵게 기울임꼴 또는 밑줄 및 수식자를 사용하여 강조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만으로 코멘트에 스크린샷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경색을 변경하여 우선순위를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코멘트가 매우 중요한 경우에는 문서를 열 때 나타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용자 정의 설정을 하였을 때 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원할 때 기본 설정을 쉽게 복원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창에 기본값으로 재설정 버튼을 누르게 되면 커맨드 매니저, 성능, 모든 설정까지 재설정 가능합니다.
렌더링 시스템의 강화입니다. 향상된 그래픽 성능 확인란을 선택하면 더 빠른 프레임 속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자 정의하고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프레임 속도를 높임으로써 설계 전반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처 및 파트의 신기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원 신기능입니다. 타원의 옵션에 보조선 추가라는 기능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한 이점은 방향을 쉽게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정의가 쉬워졌습니다. 곡면 포장 신기능입니다. 2022 버전에서까지는 두 줄로 생성되는 글꼴만 들어오게 되었는데 2023 버전에서는 스틱 글꼴이라고도 하는 한 줄 글꼴 각인 기능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라이브러리의 신기능입니다. 라이브러리에서 피처를 가져왔을 때 구속 조건이나 일치점이 안 맞아서 깨진 경우에 이전에는 작업 취소를 하거나 라이브러리를 직접 가서 피처 편집을 하였을 것입니다. 2023 버전에서부터는 피처를 유지하고 피처 편집으로 위치만 옮겨주면 오류가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디 이동 복사 신기능입니다. 2023 버전에서는 수식을 통해 이동 및 회전 정의가 가능해졌습니다. 설계 변경이 용이해졌고 파라미터 설계가 가능해졌습니다. 좌표축 신기능입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좌표축이 있어도 다른 참조점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2023 버전에서부터 좌표축이 참조평면, 대칭 복사, 다른 요소 선택하기 등에서 참조가 가능해져 참조 요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단면도의 신기능입니다. 먼저 축 기준 평면이라는 옵션이 들어와서 평면의 면들의 점들을 찍을 수 있어 보조점을 굳이 만들지 않고 축을 선택하는 단면도 정의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두 번째 참조점을 선택하지 않고 단면도 방향을 전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기능은 곡면 포장에 대한 신기능입니다. 2023 버전에서는 일자 글꼴 각인을 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피처를 사용하여 끌어다 놓았을 때 참조가 유효하지 않거나 깨진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23 버전에는 작업을 취소하거나 라이브러리 피처를 다시 편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타원의 신기능입니다. 2023에서는 이제 보조선을 사용하여 타원을 만들 수 있으므로 방향을 쉽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조선을 선택한 후 적절한 관계를 선택하면 됩니다. 타원을 전체적으로 정의하는 것도 더 쉬워졌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여러 개의 점을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기능 바디 이동 복사 치수 지원입니다. 2023에서는 이제 바디 이동 복사 명령으로 수식을 통해 바디 평행 이동 및 회전을 정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성별로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는 반복적인 경향이 있으므로 이 파라미터에 편리하게 액세스할 수 있으며 시간이 절약됩니다. 여러 피처에서 수식과 변수를 사용함으로써 말이죠. 세 번째로 판금 및 구조 시스템의 신기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센서 신기능입니다. 2023에서는 동쪽으로 경고하는 판금별 센스를 만드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전개도가 너비, 길이, 면적, 경계 상자 영역, 빈 값을 초과 시 오류로 경고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코너 신기능입니다. 이전에는 코너마다 하나하나 처리해야 했는데 유사한 구조들의 코너들이 그룹화되어 코너 처리를 더 빠르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택 그룹에서도 원하는 부분만 확대하거나 선택 취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프로파일 설정 관리입니다. 일부 멤버의 프로파일이 설정으로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서 멤버 변경에 더 용이해졌습니다. 코너 식별 신기능입니다. 유사한 코너의 코너를
식별하여 작업을 단순화해주고 추가적으로 변경하지 않을 코너를 선택이 가능해짐으로써 용접 구조물의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판금 및 구조 시스템에서 앞에서 설명한 부분을 영상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이 트랙 설치 기계는 유압 보호대가 있는데 이 커플링을 작동 중에 중정비와 떨어지는 파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더 연장해야 합니다. 파트를 열어 손쉽게 5cm 연장해서 커플링을 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변경할 때는 트리의 경고 팝업이 나타납니다. 2023에서는 동적으로 경고하는 판금별 센서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판금 파트의 전개도가 너비, 길이, 면적, 경계상자 영역 값을 초과할 경우 경고가 나타납니다. 용접 구조물을 사용하여 강철 상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 멤버의 3D 스케치와 보조 멤버의 참조 평면을 조합했습니다. 2023에서는 이제 비슷한 코너를 자동 그룹화하여 같은 코너 처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보라색 화살표는 어떤 코너가 그룹에 속해야 되는지 식별합니다. 새로운 선택 부분의 확대 명령을 사용하기 위해 잘라내기 순서가 원하는 대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너를 보강하기 위해 보강판 같은 연결 요소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에서는 비슷한 코너를 패턴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라색 화살표를 패턴화하여 보강판이 들어갈 위치를 식별함으로써 구조 설계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시간을 절약합니다. 2023에서는 이제 일부 멤버 세트의 용접 구조물 프로파일을 변경하고 고유 구성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어셈블리 신기능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 건너뛰기 신기능입니다. 기존 버전에서는 패턴이 여러 개인 피처나 인스턴스를 필요한 구성에 따라 억제 및 억제 해제해야 했습니다. 2023 버전에서는 인스턴스를 건너뛰기를 지원하는 모든 패턴 유형의 패턴을 직접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구성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품 대치 신기능입니다. 현재 어셈블리에서 단일 부품 또는 여러 부품을 교체하고 어셈블리 및 합의 어셈블리 수준의 현재 동작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새로운 미리 보기 장이 생겼습니다. 메이트 신기능입니다. 비슷한 면, 모서리, 꼭지점, 참조 영상을 자동으로 살펴보고 빠진 아이템의 재부착을 시도해줍니다. 마그네틱 메이트 신기능입니다. 2023의 마그네틱 메이트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개별 연결점을 숨기거나 표시할 수 있습니다. 구성된 마그네틱이 연결되어 있어도 올바른 배치를 찾는 것이 때로는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2023에서는 마그네틱 연결점이 파트 또는 마그네틱 연결점이 부착된 어셈블리의 가시성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툴박스 신기능입니다. 이전에는 툴박스를 사용할 때에는 툴박스 부품이 변경되어 후속 작업을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2023 버전에서부터는 툴박스 보안이 강화되어 추가적인 후속 작업이 불필요해졌습니다. 간략 해제 모드 신기능입니다. 2023 버전에서는 기본적으로 간략 모드로 어셈블리를 열고 솔리드웍스가 자동으로 분석하여 외부 참조를 사용하는 스케치 또는 파트 간 참조 관계를 필요한 파트는 간략 해제로 열어줍니다. 간략 해제 모드 자동 최적화로 2023 버전에는 전체 시간이 대폭 감소된 걸 볼 수 있습니다. 2022 버전 간략 해제 모드와 2023 버전 간략 해제 모드 자동 최적화 두 개 영상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 개선과 153% 개선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간략 해제 모드 자동 해석 최적화입니다. 2023 버전에는 간략 모드에서 정확한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텝 파일 신기능입니다. 2023 버전에서는 스텝 파일을 상위 하위 개별적으로 내보내기 옵션이 들어오게 돼서 체크하게 되면 내보낼 때 상위 하위 파트들이 다 스텝 파일로 개별적으로 저장됩니다. 어셈블리 컷 돌출 신기능입니다. 어셈블리에서 컷이나 돌출 옵션을 파트에서와 동일한 옵션 조건으로 마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셈블리 패턴을 만드는 것은 흔히 사용되는 시간 절약 방법입니다. 이 선형 패턴과 같은 패턴에서 이전에는 필요한 부분을 억제하거나 억제 해제하였습니다. 솔리드웍스 2023에서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인스턴스 건너뛰기를 지원하는 모든 패턴 유형의 설정으로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패턴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구성 지원을 합니다. 부품 교체 기능을 사용하면 기존 파트를 쉽게 교체할 수 있습니다. 2023에는 현재 어셈블리에서 단일 부품 또는 여러 부품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직접적인 시각적 피드백을 제공하는 새로운 미리 보기 창은 정확하게 교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교체 명령 중에 실패한 동심 메이트 때문에 재생성 오류가 발생합니다. 2023에서는 새로운 자동 메이트 수정이 가능합니다. 메이트 그룹의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동 수정 메이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동 수정은 비슷한 면, 모서리, 꼭지점 또는 참조 영상을 자동으로 살펴보고 빠진 아이템의 재부착을 시도합니다. 덕분에 메이트를 오류 없이 관리하는 데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면입니다. 도면 열기 신기능입니다. 파트 및 하위 어셈블리에 연관된 도면에서 바로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BOM 테이블에서도 바로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BOM 테이블 신기능입니다. BOM 테이블을 선택하면 변경된 부분은 색깔로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체 테이블 리셋도 가능해졌습니다. 필터 신기능입니다. 스프레드시트 스타일로 BOM 테이블을 필터링하게 됩니다. 필터가 되면 아이콘으로도 표현 가능하며 손쉽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자동 부품 번호 신기능입니다. 2023 버전에서는 부품 번호에서 수량을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도면뷰 표현 신기능입니다. 이제는 도면뷰 속성을 통해 투명 부품을 도면에서 표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솔리드웍스 2023에 향상된 도면은 이제 파트 및 하위 어셈블리의 연관된 도면을 더 높은 도면 수준에서 바로 열 수 있습니다. 피처 관리자 테이블에서 그래픽 영역에서 직접 선택하든 제품 구조를 바로 탐색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테이블을 선택하면 수정된 항목이 사용자 정의 강조색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오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동 부품 번호는 바깥쪽에 수량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이전에는 수동으로 작성된 부품 번호에 대해서만 지원되었습니다. (2023)에서는 익숙한 스프레드시트 스타일 컨트롤로 BOM을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필터 조건이 여러 열을 결합합니다. 기대했던 대로 기존의 모든 자동 부품 번호가 필터링된 테이블에 맞춰 업데이트되므로 수동 편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도면에서 투명 객체를 시각화하는 것도 더 쉬워졌습니다. 새로운 세부 작성 옵션을 사용하면 투명 부품 또는 바디 속을 볼 수 있습니다. 투명 객체 뒤에 있는 모든 것이 모서리로 표시되기 때문입니다. 더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도면을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리드웍스 2023에 향상된 도면은
설계 의도를 더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로써 데스크탑 제품의 제품 설명을 마치고 논캐드 제품을 김다정 엔지니어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리드웍스 2023 데스크탑 신기능이 난캐드 영역 발표를 맡게 된 유범NC 김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쪽 박태준 엔지니어의 발표에서 솔리드웍스 2023 데스크탑 캐드 부분의 5가지 내용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6번째 주제인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2023의 신기능에 대해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2023 구조 해석에서는 크게 6가지의 신기능 또는 개선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접촉에 대한 해석 기법입니다. 2022 버전에서는 없었던 접촉 페널티 강성 축척 개수에 대한 옵션이 2023 버전에서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 축척 개수는 0.01부터 1까지의 값을 지정해서 접촉에 대한 근사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축척 개수가 1에 가까울수록 보다 더 정확한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0.01에 가까운 축척 개수를 선택해서 해석 결과를 보다 더 빠르게 구해 설계 반복과 모델의 전체 거동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솔리드웍스에서 설계된 재봉틀 설계 모델을 통해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2023의 신기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봉틀 모델의 프레저 핸들부에는 여러 가지 부품의 접촉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스터디에서는 2022와 동일하게 강성 축척 개수 1 기준으로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석을 진행하고 해석이 완료된 뒤에는 먼저 애니메이션 포스트 프로세스를 통해 제품의 거동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변이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였을 때 약 9.4mm의 처짐이 발생한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스터디에서는 2023의 페널티 메소드를 통해 접촉 문제를 보다 더 빠르게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축척 개수를 0.01로 지정하여 해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석을 진행하였을 때 그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해석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변이 값이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응력에 대한 플롯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력의 컨투어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스터디의 해석 총 솔루션 시간이 첫 번째는 4분 41초, 그리고 두 번째는 약 2분 38초가 소요되었습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2023부터는 까다로운 접촉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페널티 메소드를 사용하고 그 강성 축척 개수를 직접 컨트롤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접촉에 대한 요소 중 본드 결합 상호작용입니다. 2023에서는 일정 범위 내에 분리된 요소에 본드 작용을 적용함으로써 두 요소의 리지드한 상태를 유지하며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단 도구입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2023에서는 해석 스터디 구성의 평가를 도와주는 다양한 진단 도구를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앞에서 소개드렸던 진단 도구 중 하나인 불안정 구속 바디에 대해 변경된 부분입니다. 이 불안정 구속 바디 기능은 구성된 스터디의 구속, 커넥터 또는 접촉 조건이 적절하게 반영이 되었는지 또는 지지되지 않은 바디에 대해 자유도가 적절하게 구성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접촉 안정화 도구입니다. 이 불안정 구속 바디 기능은 시뮬레이션 프로페셔널 모듈부터 사용할 수 있고 매년 해당 기능에 대한 개선 사항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2023 시뮬레이션 버전부터는 이 불안전 구속 바디에 대한 기능의 알고리즘에 대한 개선, 그리고 볼트 커넥터가 포함된 상태에 대한 자유도 확인 및 결과 시각화에 대한 개선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2023이 진단 도구 중
불구속 바디 진단 도구를 이용하여 사용자는 볼트 커넥터를 포함하여 누락된 접촉 문제 또는 구속 조건들을 확인하여 해석 모델에 대한 자유도를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단도구의 대표적인 기능인 메쉬 품질 진단도구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모델의 유한 요소와 즉 메쉬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메쉬의 종잉비 문제로 발생되는 신뢰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는 메쉬 품질을 진단하고 잘못된 해석 모델을 수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링크 막대 커넥터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22버전까지는 링크 및 간결합과 같은 연결 조건이 있었고 23버전에서는 추가적으로 링크 로드 커넥터라는 연결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좌측과 같이 링크 막대 커넥터를 이용하여 분리된 지오메트리에 대한 연결 조건을 추가할 수 있게 되었고 해석이 완료된 이후에는 사용자는 커넥터 하중 기능을 이용하여 우측과 같이 링크 막대 커넥터의 전단력, 충력, 굽힘 모멘트, 토크와 같은 결과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확인한 뒤에 링크 설계에 반영을 하거나 또는 구매품 선택 시 해당 스펙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석 솔버에 대한 내용입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솔버에 대한 계산 메커니즘을 계속해서 보다 더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번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2023 버전에서는 접촉과 가상벽과 같은 상호작용, 컨택 요소에 대한 해석 솔버 및 전반적인 퍼포먼스를 개선하였습니다. 테스트 결과 그 해석 시간이 메쉬 퀄리티에 따라 약 20%에서 45%까지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뢰성과 퍼포먼스의 포커스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2023이 다양한 신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주제인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 2023이 신기능입니다.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 2023은 마찬가지로 6가지 포커스의 기능이 추가되거나 개선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라이센스 구성 방식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HBAC과 일렉트릭 쿨링 모듈은 CFT 코어 모듈에서 추가적으로 애드인 되어 있는 모듈입니다. 솔리드웍스 네트워크 라이센스 방식으로 사용 시에는 사용자는 추가 모듈을 사용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유저 인터페이스 상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되어서 사용자 편리성이 개선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태양 복사 옵션입니다.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태양 복사에 대한 컨디션을 입력하는 것은 기존 버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었습니다. 23 버전에서는 이와 더불어 혼탁도 개수 옵션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 혼탁도 개수는 날씨 또는 대기질에 대한 상태를 고려하여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태양 복사에 대한 컨디션을 보다 더 디테일하게 반영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혼탁도 개수에 따른 해석 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혼탁도 개수 외에 모든 조건은 동일하게 구성하여 플로우 시뮬레이션 마법사를 구성하였습니다. 좌측부터 혼탁도 개수 1, 3.5, 7로 구성되고 혼탁도 개수 값이 7로 되어 있는 즉 매우 흐리거나 오염된 대기 상태에서는 태양 복사에 의한 열 전달이 비교적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포스트 프로세스에 대한 기능입니다.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유체 영역별 서브 도메인을 지정하여 해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가지 이상의 플리드를 사용했을 경우 이 플리드별로 포스트 프로세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좌측과 우측은 동일한 해석의 시나리오 내용이며 각 단면 플롯별로 확인하고자 하는 플리드의 도메인을 개별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펜 조건에 대해 추가된 옵션입니다.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 2023부터는 소용돌이 옵션을 추가하여 펜이 회전하면서 발생되는 유동 특성을 보다 더 디테일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펜에 대한 소용돌이 유동 특성은 반경 방향 속도에 따른 유량 테이블 및 접선 속도에 따른 유량 테이블과 같은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여 사용자가 직접 해석 시나리오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펜에 대한 소용돌이 유동 특성을 반영할 수 없었던 솔리드웍스 2022의 해석 결과와 펜에 대한 소용돌이 유동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더 정확한 유동 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 2023의 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와 6번째는 과도 탐색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용자는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사용자가 추가하고자 하는 파라미터 값을 추가하여 유동 해석 수행 시 골을 지정하거나 포스트 프로세싱 부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정적인 상태의 단면 플롯만 확인할 수 있었다면 개선된 솔리드웍스 2023에서는 트랜지언트한 동적인 상태에서도 사용자가 추가한 파라미터 값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 2022 버전까지는 과도 탐색기의 기능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2023 버전부터는 과도 탐색기의 결과를 내보낼 수 있는 메뉴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보낸 해석 결과를 이용하여 다른 해석 소프트웨어에서 파일을 열어 해석의 어떤 카운터를 확인하거나 추가적인 스터디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동 조건의 상세화와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의 대폭적인 기능 강화의 포커스로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 2023의 신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8번째 주제인 솔리드웍스 PDM 2023의 신기능입니다. PDM은 사용자 관점, 관리자 관점, 보안 및 성능 관점 이렇게 총 3가지 관점으로 신기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 관점의 신기능입니다. 먼저 설계 파일에 대한 속성 관리를 원활하게 해주는 데이터 카드에 대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데이터 카드는 변수로 입력되어 있는데 이 변수를 복사하고 텍스트를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솔리드웍스 PDM 2023에서 데이터 내려받기 시에 마지막 저장 날짜, 이벤트 정보값과 같은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PDM 프로세스 중 상태값 변경 또는 버전 변경 시 사용자의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PDM의 알림 메일 발생 시 HTML 템플릿을 다양한 방법으로 수정할 수 있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솔리드 MVD의 주석 정보를 내보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속성 정보가 포함된 스텝 242 포맷으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리드웍스 PDM 2023에서 이드로잉지의 작업 능률이 향상되었습니다. 미리 보기에 대한 빠른 액세스뿐만 아니라 HTML 파일이 3D 뷰어 또한 지원할 수 있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관리자 관점에 대한 신기능입니다. PDM의 서버의 빠른 액세스를 위해 자동 로그인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사용자 그룹 또는 부서별로 로그인 거절 또는 로그인 복원과 같은 액세스에 대한 보안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서버에서 불필요한 서버 정보를 삭제할 수 있어 관리자 입장에서 서버 정보에 대한 혼돈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솔리드웍스 PDM 2023이 신기능 중 보안 및 성능에 대한 관점의 신기능입니다. 사용자 PC인 클라이언트 PC와 그 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보관 서버 사이의 모든 트래픽이 암호화 처리되어 보안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체크인, 체크아웃과 같은 이벤트성인 이슈 이외에도 파일 조회에 대한 모든 이력 정보를 로그 파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계 데이터 관리와 그 데이터 관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용자 퍼포먼스와 데이터 보안입니다. 솔리드웍스 PDM 2023에서는 가장 중요한 2가지 요소를 대폭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모든 사용자에 대한 만족감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솔리드웍스 2023의 신기능 중 6번째 주제인 구조 해석, 그리고 7번째 주제인 유동 해석, 8번째 주제인 PDM 제품까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신기능을 통해 설계 업무뿐만 아니라 검증 및 협업 업무에서도 보다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구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솔리드웍스는 항상 다양한 신기능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CAD 부분의 렌더링 성능 강화와 다양한 사용자 편의 기능은 항상 그렇듯이 최고의 설계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구조 해석의 진단 도구와 불완전 구속 바디 기능은 초기 사용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오류를 줄여줄 수 있는 좋은 기능이고, 솔버 성능 향상은 해석 시간을 단축하게 해줘서 효과적인 검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굉장히 새롭고 강력한 많은 기능들이 새로운 버전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준비한 그 2023 버전 신기능에 대해서는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기다리고 계실 퀴즈 이벤트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잘 풀어주신 그 상위 세 분한테는 저희가 요기요 2만 원 상품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참여 꼭 잘 해주시고요.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그 참여 방법을 미리 좀 예시로 보여드린 거고요. 저희가 조금 있다가 이제 준비가 되면 화면 QR코드를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금 미리 스마트폰을 좀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QR코드를 찍으신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 참여하시는 닉네임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참여하시는 닉네임은 저희가 확인이 좀 가능할 수 있도록 회사명과 이름을 포함을 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닉네임을 입력하시고 나면 참여 확인하기라는 버튼을 반드시 오른쪽에 이미지처럼 눌러 주셔야 됩니다. 퀴즈를 진행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팁을 좀 드리자면, 물론 그 정확한 답을 잘 고르시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누르는 시간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긴 하고요. 그리고 그 한 가지 참조하실 부분들은 이 답안을 한번 선택을 하시게 되면 수정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지만 신중하게 잘 검토하시고 선택을 해주셔야지만 높은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미리 스마트폰을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QR코드를 찍을 준비를 미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이 퀴즈 굉장히 치열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죠. 네. 저도 늘 항상 시험 이런 퀴즈를 할 때는 항상 좀 떨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화면에 QR 코드가 지금 떠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이제 QR 코드 스캔하셔서 접속해 주시면 되고요. 네, 접속해 주시고요. 네. 접속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닉네임 설정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회사명, 그 다음에 실명 그렇게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참여 확인하기 버튼까지 꼭 눌러서 접속 지금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계속 접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때 요거 QR코드는 조금 있으면 내려가긴 하는데요. 만약에 QR코드를 미리 못 찍으신 분들은 그 스마트폰에 웹브라우저 같은 거 하나 여셔가지고요. 그 뒤쪽에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quiz.show.p에 접속을 해주신 다음에 이 화면 뒤쪽에 나오는 그 코드를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접속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참조를 해서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네네. 네. 아무래도 좀, 손을 좀 떠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그렇죠. 저희가 그렇기 그리고,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기다렸다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드리려고 하는 행사니까요.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하셔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네, 퀴즈는 저희가 여러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총 8문제 정도가 나갈 예정이고, 저희가 앞에 내용을 잘 들으셨으면 문제 없이 쉽게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들로 구성이 좀 돼 있고, 물론 이제 변별력을 좀 기르기 위해서 중간에 약간 어려운 문제도 조금 섞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객관식 4개입니다. 객관식 4개 중에 선택하시는 거기 때문에 편하게 집중해서 쉽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1등, 2등, 3등 상품이 동일하죠? 네, 동일합니다.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동일해요. 3등 안에만 들으시면 상품을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신경 써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럼 마감할까요? 네. 확인 버튼 한 번만 좀 눌러봐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라도 지금 못 들어오신 분 있으시면 그 웹브라우저에 저 위에 나와 있는 주소처럼 quizn.co/p 접속하셔가지고 저 핀코드 933554 넣어주시게 되면 참석하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지금 총 한 23분 정도 접속해 주고 계신데요. 참석자분들은 아마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네. 네, 아니시면 네. 그 옆에 그 동료분들, 예, 동료분들 지금 QR코드 다시 한번 띄워드릴 수 있죠? 예, 띄워드릴 테니까 동료분들도 지금 QR코드 접속해서 바로 들어오라고 조금 권유 좀 해주세요. 네. 네, 조금만 더, 몇 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지금 들어오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네, 그래도 뭐 너무 또 처음 일찍 접속하신 분들은 지루해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조금 알겠습니다. 이따가 마감을 하고 퀴즈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QR코드 닫고 이제 퀴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5분, 지금 접속해 주신 분까지 들어오시게 되면 한 뭐 30분 미만 정도, 네, 확률이 한 10분의 1 정도로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퀴즈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퀴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몸풀기 퀴즈고요. 자, 첫 번째 퀴즈입니다. 자, 이번 웨비나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네, 저희 회사 명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네, 이거 너무 급하게 누르신다고 글씨를 잘못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스펠링 잘 보고 고르셔야 됩니다. 뭐 재미를 위해서 다른 질문들을 누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럼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 네. 와중에도 오답을 고르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7분 정도 지금 뭐 오답을 좀 선택을 하셨는데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좀, 회사 명에 대한 이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스코어 한번 볼까요? 네. 네, 1등 지금, 네, 아레오피티 김의원님, 네, 지금 1등을 기록하고 계시고요. 네, 올소테크에서 두 분이. 네. 자, 두 번째 퀴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의 포트폴리오 중 클라우드에 통합된 제품 수명 관리에 해당되는 브랜드는 무엇일까요? 네, 이 문제도 저희가 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네, 약간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계절이 가을이잖아요. 아무래도 가을하면 생각나는 이 파란 하늘. 그쵸. 이 파란 하늘 생각을 해보시면 정답을 조금 쉽게 적으실 수 있겠죠? 네, 정답은 2번 에노비아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1번 솔리드웍스, 여전히 솔리드웍스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직 광팬들이 계시네요. 네. 네. 이번 문제도 정답 맞춰주신 분들 순서가 쭉 나오고 계시고요. 네.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시뮬레이트 도메인에서 지원하지 않는 해석은? 네, 지원하지 않는 해석이에요. 네. 뭔가 정답이 눈에 확 보이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네, 이제 곧 연말 이제 연초 되는데, 이거 한번 보러 가야 되지 않을까요? 네, 이런 거 한번 꼭 보고 싶긴 합니다. 네. 정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와중에 유동해석을, 감사합니다. 유동해석 골라주신 분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네, 그 유동해석 담당하고 계신 엔지니어로서, 네, 상당히 뿌듯해 하시네요. 네, 이번 문제, 네, 뭐, 여러분들이 맞춰주셨고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네 번째 퀴즈고요. X 디자인 앱 구성 요소 중에 재료, 구속 조건 및 하중을 적용해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새 구성 요소의 가이드 영상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은? 네, 가이드 형상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에요. 네, 가이드. 네, 가이던스. 네, 내용이 그쵸. 비슷한 건가요? 네. 네.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네. 정답 15분이나 맞춰주셨네요. 네, 이번 디자인 가이던스였죠. 네. 네. 네, 저 1번. RFT 네. 김의원님, 상당히. 여러 문제를 지금 1등으로 맞춰주고 네. 계시네요. 다음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자, 3D 익스피리언스 시뮬레이터에서 시뮬레이션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도구의 명칭은? 네, 오늘이 수능날이죠. 수능날이죠. 그래서 네, 저희가, 수능날입니다. 수능 수험생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조금 이제 넣어봤습니다. 네. 수험생분들을 두신 학부모님들도 응원의 얘기 전달을 드리고요. 그 중에 두 분은 수험생을 굉장히 응원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시네요. 네, 분명히 자녀분들이 수험생일 거예요. 네. 네, 또 여러분들이 문제 맞춰주셨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솔리드웍스 2023 타원 부분에 추가된 신기능은 무엇일까요?
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정답이. 이 문제는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었죠. 네, 이거 저는 정답을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처음에 틀렸어요, 문제 보고. 네. 너무 마음이 급하면 또 잘못된 답을 누르기 쉽죠. 네, 정답은 3번 보조선이었습니다. 네. 네, 이 중에 네, 여러분들이 좀 다른 문제들을 계속 맞춰주고 계시는데요. 계속 1번만 찍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7번째. 네, 솔리덕스 2023 라이브러리 보안 강화로 추가 수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능은 이게 답이 영어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네, 어렵네요.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솔리덕스를 오래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누구든지 쉽게 딱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이름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뭐 많은 분들이 맞추셨는데, 네, 비트박스. 네. 네, 네. 비트박스 좋아하시는 분들이 한 4분 정도 계시네요. 저도 랩 참 좋아합니다. 네. 네네. 네. 뭐, 여러분들 정답 맞추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자, 문제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플로우 시뮬레이션 2023에서는 소용돌이 조건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는? 네. 요거는 아. 제가 적극적으로 건의했습니다. 네. 네. 수험생 분들만 응원할 게 아니라 이제 곧 있을 우리 월드컵 네, 월드컵도 국가대표 응원해주시면 선수들 해야죠. 응원해야죠. 자, 카타르 월드컵 파이팅. 네. 여전 제가 보기에는 저 1번과 4번을 그냥 계속 누르는 분이 계신 것 네,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자, 이렇게 해서 총 8개 문제 다 완료가 됐고요. 이게 집계가 그러면, 바로 될까요? 네, 최종 집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종 승자 예. 3위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세 분이시고요. 네. 첫 번째 1등은 RFT 김희원님, 2등은 리텍의 조인성님, 3등은 M텍의 전준영님, 네, 축하드립니다. 요 세 분께는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기요 2만원권 상품권 보내드릴 거고요. 개별 연락 드릴 테니까 연락 오는 거 꼭 잘 받아주시고요. 네, 퀴즈 결과가 좀 아쉬우신가요? 아직 실망하기는 좀 이릅니다. 그 웨비나의 꽃은 이 설문조사 아닐까요? 아주 간단한 설문조사니까 모두 참여하시고 스타벅스 커피 쿠폰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클라우드 제품 관련 문의나 상담 요 부분 선택하신 분들한테는 추가로 저희가 핸드폰 거치대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에 클라우드 쪽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다양한 내용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준비한 내용이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됐죠. 네네. 네. 자, 이제 저희가 마지막 인사를 드릴 시간입니다. 저희가 발표드린 솔리드웍스랑 3D 익스피리언스 2023 신기능 소식은 저희 위버맨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메일을 통해서도 솔리드웍스 관련된 정보 그리고 깨알 꿀팁 같은 부분들도 이제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위버맨 씨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궁금하신 기술 문의는 전화, 카카오 채널, 이메일을 통해서 언제든 남겨주시면 저희가 가까운 시일 내에 빠르게 처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문조사 QR을 미처 찍지 못하신 분들도 좀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나면 QR이 마지막 페이지에 노출이 되니까 참조하셔가지고 꼭 참석하실 수 있도록 QR을 설문조사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위버맨시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고객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년 이노베이션 데이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또 만나요. 만나요. 내년에 뵙겠습니다.